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의 90페이지에 공통매입세. 네,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공통매입세의 뭐 안분계산이라든가 또는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TAT 2급에서는 이거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통매입세기라는 게 우선 뭐냐 하는 걸 보시면 개념이 우리 사업자 중에서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마트를 운영한다 그러면 다 이 겸용 사업자들이죠. 마트 안에 가면은 면세 재화도 많이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 채소 이런 거 면세죠. 그리고 마트에서 쌀도 팔죠. 면세입니다. 과세 사업 뭐 수두룩하죠. 거기 있는 음료수 같은 거, 술 같은 거 전부 과세 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은 이와 같이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지 귀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매입한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냉장고를 1,000만 원짜리를 하나 매입했는데 여기에는 음료수를 보관하려고 냉장고 시설을 했다. 그러면 음료수는 과세잖아요. 그럼 매입세 1,000만 원짜리 냉장 시설할 때 만약에 100만 원의 부가세가 있다면은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귀속의 또 면세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번에 냉장 시설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는 야채만 보관하려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야채, 뭐 배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건 전부 다 면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세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불공이라는 거 알죠? 불공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 귀속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거든요.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무실. 네, 만약에 마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근데 거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뭐 면세 사업 판매도 하고 과세 사업 판매도 하고 다 마트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무실에 뭔가 시설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 무슨 시설을 했어요. 뭐 1,000만 원짜리 뭐 기계를 하나 놨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거 어떻게 이걸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아도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우리 회사는 과세하고 면세가 지금 섞여 있는데 그게 바로 공통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실질 귀속이 어려운 경우 이때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으로 해서 공급가액을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해요.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래서 이번 과세 기간에 면세 매출액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면세 비율이 30%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공통 매입세액의 30%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으로 처리하면 돼요. 불공.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서 만들어주고 회계 처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이거 안분. 그래서 밑에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분하는 방법.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공통 매입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 만약에 1억 원이고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분의 3천만 원이니까 딱 30%잖아요.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고 그러면 100만 원에 30% 30만 원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도록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할 거예요. 도전 프로그램에서 이 계산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안분 계산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미미한 거.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안분 배제는 뭐냐면 면세 비율이 아주 미미해요. 예. 아니면 금액 자체가 공통 매입세액이 너무 작아.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1번.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그러면 면세 비율이 뭐 한 3%, 4%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 미만의 경우.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은 그거 5% 미만도 꽤 크니까 이건 제외. 예. 아시겠죠? 자, 5%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일단 안분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그래도 안분 계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매입세액. 이거는 공통 매입세액 자체가 너무 작아요. 예, 아까 1000만 원짜리 무슨 시설을 했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규모가 좀 큰데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입세액이 5만 원이 되려면은 그 5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공급가액이.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사무실에 이번에 복합기를 20만 원짜리를 하나 샀어요. 사무실에. 근데 이 사무실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업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합기로 면세 사업 관련 서류도 출력하고 과세 사업 관련 서류도 출력하기 때문에 이거 안분 계산해야 된다? 안 합니다. 왜냐? 20만 원의 부가세는 2만 원밖에 안 하나요?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배제. 예. 너무 소액이니까.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지금 건별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한 건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거예요. 만약에 그 과세기간 중에 이 복합기 한 건만 있었다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개 합쳐서 금액이 2만 원짜리도 그런 건이 10건이 생기면 2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금액으로 따집니다.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네, 그래서 이번 과세기간이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안분 계산 안 합니다. 예, 이번 과세기간이 신규 사업자니까 다음 과세기간부터 안분 계산해 주면 돼요.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 그 다음에 재계산과 이제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정산은 생략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정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계산보다 정산이 시험에는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분 계산은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애정신고 때. 그 다음에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그래요.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은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은 정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애정신고 때 안분계산 했잖아요. 그것은 정산 때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애정신고는 3개월 데이터 가지고 했죠. 정산은 6개월 데이터 가지고 6개월의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한번 정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계산은 무엇이냐? 자, 재계산은 특정한 공통 매입세에게만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재계산은, 자, 이제 재계산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감가상각 자산만. 감가상각 자산만 해당이 됩니다. 원재료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원재료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 이런 거 보세요. 건물 같은 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라는 게 그 건물을 취득했을 때의 비율과 건물을 사용하면서 2년 후, 3년 후의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재계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5% 이상 차이가 없으면 재계산이 배제됩니다. 재계산을 안 합니다.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다시 계산해서 면세 비율이 달라졌으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 비율이 낮아지면 환급을 받는 거고요. 면세 비율이 높아지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요거 실습을 우리가 해봐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여기에서 너무 짤막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또 내용이 다릅니다. 면세 사업에 이용했던 감가상각 자산을 나중에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샀을 때는 면세 사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면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채를 보관하려고 1,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설치를 했었는데 야채가 판매가 좀 부진해 가지고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야채를 다 빼내고 야채를 조그마한 데만 쓰고 그 자리에다 전부 다 과세 제화인 음료수로 다시 다 채울 거예요. 그러면 면세 사업으로 처음에 그 냉장고를 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 걸로, 받지 않는 걸로 신고를 해놨는데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냉장고 하면 비품이란 말이에요. 비품을 냉장고를 사가지고 한 5년 후에 과세 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게 뭐냐? 여기 이제 복잡한 요 계산 방법은요, 프로그램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알면 되시고, 요거가 중요합니다. 상각률. 요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다 입력할 거예요. 재계산할 때도 이걸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상각률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면세 사업을 과세 사업으로 전용한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이 있었잖아요. 그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상각률을 아셔야 돼. 자, 아까 제가 냉장고 5년, 4년 후에도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바꿨다 해서 해주느냐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상각률을 25%를 적용합니다. 이 상각률이라는 것은 1과세기간당이라는 거예요. 1과세기간당.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도 감가상각에 뭐 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감가상각을 하는 회사 내의 그런 회계처리 규정이 아니고 바로 감가상각 자산의 면세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인데요. 이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비품 같은 거예요. 차량 같은 거. 1과세기간당 25%가 상각이 되기 때문에 1년이면 2과세기간이잖아요. 1년이면. 그러면 1년에 50%가 상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품은 또는 차량 운반물은 2년에 다 100% 상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만약에 과세로 전환이 됐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신고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기업이 환급을 받으면 잘 돈을 챙긴 거예요. 그런데 3년 차부터는 안 돼요. 왜냐하면 100% 다 상각했기 때문에 대상 금액이 제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25% 요거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재계산할 때 거기 상각률을 여러분이 정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의제매입세 공제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106분의 6과 104분의 4를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정해야 되니까. 법인 식당이다. 106분의 6.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조업이다. 그러면 104분의 4. 마찬가지로 재계산할 때 이것이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더라. 그러면 25%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이다. 그러면 5%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한번 볼까요? 1과세기간당 5%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죠. 건물은 10년간 재계산 또는 과세사업으로 바꾸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을 부분이 있다. 10년간은. 그래서 건물은 10년, 횟수로 말하면 10년, 그리고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요런 계산은 전부 다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된다. 해주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